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역의 공공의료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실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의 큰 축인 보건소도 책임자인 보건소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인 자치단체가 강원도에 5곳이나 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가 보건소장을 공개 모집한 결과 1명이 지원했습니다. 1차 모집 때는 지원자가 1명도 없었는데 재공고 끝에 가까스로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전임 소장이 직위 해제된 이후 7개월째 소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조직에 자리 없으면 아무리 직무대리 한다고 해도 한계는 있는 거죠. 보건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지원 자격을 의사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 보건소장을 임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의사 채용이 어렵다면 간호직렬 공무원 등도 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을 갖춘 공무원들이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의사 채용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보건소장 자리가 비어있는 자치단체가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5곳이나 됩니다. 춘천을 비롯해 강릉과 태백, 속초와 고성군이 보건소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처우도 논란입니다. 춘천시 모집 공고를 보면 보건소장 연봉 하한액이 6,600만 원, 하한액의 130% 범위까지 올릴 수 있지만 최고치로 잡고 각종 수당을 더해도 1억 원 남짓입니다. 속초의료원이 연봉 4억 원을 제시해도 의사 구인난을 겪었는데 보건소장의 급여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최근 국회가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도 보건소장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지역 공공의료의 인프라와 의료인들의 처우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이런 대책도 미봉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왕릉 원형 복원 계획에 따른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대체 경기장을 마련하는데 강원도에서만 강릉, 춘천, 철원, 원주가 도전장을 내미는 등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1년 건립돼 국내 빙상의 산실로 자리매김해왔던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하지만 2009년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문화재청이 조선 왕릉 원형 복원을 결정하면서 철거가 확정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종합체육시설 부지 선정 공모를 오는 8일까지 진행하는데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 지방자치단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장 건립 비용 2천억 원이 전액 국비로 조성되는 데다 최종 부지로 선정되면 국내 빙상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릉시는 국제 스케이트장 신축 대신 2018 겨울 올림픽 때 사용된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설 사용이 가능하고 막대한 건립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릉시 의회는 지난해 말 강릉 경기장 활용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교통망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강릉 스케이트장 내에서는 컬링 경기장도 옆에 있고 하키장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훈련하고 경기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지난해 3월부터 유치 추진단을 운영 중인 춘천시는 범시민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송암 스포츠타운에 유치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빙상 종목 대표 도시라는 상징성도 있다는 겁니다. 전국 빙상인들이 모여서 축제를 이루었던 동네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춘천이 가장 대한민국 빙상의 최적지가 될 것이다. 접경지인 철원군은 오랫동안 규제로 피해를 봤다며 동송읍 군 유휴부지를 대상지로 내세웠습니다. 수도권에서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고 국가 균형 발전, 접경지 발전 등의 타당성도 제시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을 위해서라도 이곳 회사가 정부 차원에서도
사업을 실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주시는 판부면 군부대 부지를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 예정지로 공식 제안했습니다. 세계 고속도로와 KTX역 3곳, 원주 공항까지 교통망이 뛰어난 데다 전문 스포츠 의료 인프라도 갖췄다는 겁니다. 동계 스포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통해 시민 스포츠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양주시, 동두천시, 김포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서울과 인천의 자치단체들도 유치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부지는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오는 5월쯤 확정할 예정이며 만일 신축한다면 예상 준공 시한은 2030년으로 시설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400m 국제 규격의 스케이트장을 갖추게 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13개 지역 MBC 계열사들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안동 소식입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백두대간의 자연 환경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들의 보금자리가 돼주고 있는데요. 추위를 피해 찾아온 반가운 황여새 무리와 봄꽃을 피워낼 겨울 눈까지 봄을 기다리는 수목원의 겨울 풍경을 안동 MBC의 김서영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겨울 수목원의 정막을 깨고 방문한 작은 손님들이 나뭇가지에 감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한데 모여 겨울 칼바람을 피해보기도 하고 빨간 산수유 열매를 한 입에 삼켜 배를 채웁니다. 성인 손바닥만한 동그랗고 작은 몸집, 검고 날카로운 눈선과 샛노란 꽁지까지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 목록에 관심 대상종으로 분류된 겨울 철새 황여새입니다. 예년에는 10마리 정도만이 수목원을 찾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100여 마리의 황여새 무리가 목격되면서 사진 동호인을 비롯한 탐족에게 방문도 늘었습니다. 11월 중순 이후 정도부터 본 것 같아요. 여기 와서는 이제 보통 그 야광나무 열매나 낙상홍 열매를 많이 먹더라고요. 황여새뿐만 아니라 홍여새, 솔자새 등 다양한 종류의 새가 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어렵지 않게 관찰됩니다. 전 세계 2곳뿐인 시드볼트를 보유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이면서 백두대간이 간직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수종의 식물들이 수목원에 이제 모여들면서 그 새들에게 안정적인 그런 그 먹이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백두대간 수목원은 겨울에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새 탐조 프로그램과 겨울 눈을 탐구하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날 번식지로 떠나기 위해 월동 중인 황여새, 속 안에 꽃을 숨긴 채 추위를 나는 겨울눈. 혹독한 겨울에도 작은 생명들은 묵묵히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22대 국회의원 지역구 공천 신청자 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강원도의 신청자는 모두 21명으로 평균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현역 국회의원 6명 전원이 공청을 신청했고 예비후보로 등록 활동했던 인물 대부분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춘천 갑이 6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원주 갑과 속초, 인제, 고성, 양양,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은 현역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 원주, 강릉시가 지역 대학생들의 아침 식사를 지원합니다. 이른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정부와 도시군, 대학이 각각 1,000원을 대면 학생이 1,000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개 대학 증가한 9개 대학교가 참여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학은 강원대, 연세대, 상지대, 한림대, 가톨릭 관동대, 강릉 원주대, 한라대, 경동대, 한국폴리텍 춘천 캠퍼스입니다.
소방관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정신적 외상 치유를 위한 소방심신수련원이 오는 2026년 강릉시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심리치료센터 역할을 하는 소방심신수련원을 먼저 강릉에 건설하고 이후 권역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소방청과 분당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3월부터 5월 전국 소방공무원 약 5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나 수면 장애 등을 호소하는 소방관은 43.9%인 2만 3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 의암호반 중도를 호수 지방 정원으로 만드는 사업이 올해 본격화됩니다. 춘천시는 호수 지방정원 사업비 297억 원 가운데 올해 도비 6억 5천만 원을 확보해 기본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호수 습지 테마 정원과 연구 정원, 생태 탐방로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합니다. 또 문화재 조사, 환경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해 202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WHO 고령 친화도시 횡성군에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사회복지 자원을 연결한 노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횡성군과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3차 협약을 맺고 우선 지역의 사회복지 연계망을 구축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고령의 정신장애인을 발굴해 노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도내에서 고령층 비율이 36.4%로 가장 높고 최근 고령 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으면서 강원형 노인 통합돌봄 서비스 첫 적용 지역이 됐습니다. 춘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시청 전 직원이 부서별로 자매 결연을 맺은 전통시장을 찾아 설 명절 용품 등을 구입한 뒤 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도 할 계획입니다. 또 구입한 물품을 지역의 복지시설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 허용 구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가 고물가 저성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특례 보증과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속초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15억 보증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며 보증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또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속초시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수수료 0.8%를 최대 2년 지원합니다. 철원군이 오는 23일까지 한탄강 은하수교 철원 DMG 마켓 참가 회원을 모집합니다. 철원 DMG 마켓은 철원군의 대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로 판매자가 직접 기르거나 가공한 상품을 팔거나 체험거리를 제공합니다. 철원 구민으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마켓에 참가할 수 있고 운영기간은 3월 말에서 11월 말 사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강원도 글로벌본부는 설 연휴 기간 관계기관 합동 낚시어선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출항 빈도가 낮고 작고 승선 정원이 많은 낚시어선 27척을 대상으로 구명조끼와 구명부환, 승선자 명부 비치 여부와 출입항 신고, 낚시어선 검사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기간 낚시어선 이용객이 평소보다 약 1.7배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낚시어선 기관 손상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주요 엔진 정비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정성군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버스 노선과 실시간 위치, 정류장 검색 등의 공영버스의 정보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검색하면 이동거리와 시간, 가까운 버스 승강장의 위치와 시외버스, 철도 교통, 관광정보 링크까지 연결됩니다.
정성구는 다음 달 초정밀 교통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버스의 위치 정보를 1초에서 3초 간격으로 제공하고 6월까지 승차벨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오늘부터 강원과 경기 지역에서 산림병 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합니다. 산림병해충 관련 지식과 GPS, 목재 파쇄기 운영 기술이 있는 단원을 포함해 춘천 구규림관리소 소속 4개, 단 7명, 인제 구규림관리소 3개 단 12명 등 18개 단 74명을 현장에 투입합니다. 이들은 안전교육과 직무교육을 마친 뒤 고사목 제거와 지상 방제, 산림병해충 관련 민원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2024년도 군수 품질 인증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농특산물 및 임산물은 2월에, 축수산물 및 농산 가공품은 2월과 9월에 사용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생산 조직, 대외 신용도, 판매 물량 및 판매망, 생산 포장 시설, 생산 기술 수준 등 10가지 항목을 심사해 사용 승인이 최종 결정됩니다. 평창군은 2006년부터 지역의 생산품의 질을 관리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군수 품질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설 연휴 기간 각 시군마다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응급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오는 9일부터 12월까지 응급진료에는 보건기관과 병원, 의원 223곳, 약국 250곳이 참여하고 26개 응급의료기관 등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 129, 119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을 통해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실시간 이용 가능한 곳을 회원 가입 없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이 역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춘천교육문화관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50회에 걸쳐 강원교육사료관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문화관은 학생들이 강원교육의 역사적인 진행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물 견학과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받는 금액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14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업체에는 모두 22억 8천만 원을 융자 추천하기로 결정했는데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규모입니다. 최종 선정업체는 융자 추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행복기숙사에서 2024년 1학기 정기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올해는 서울 동소문, 홍제와 천안 동남구, 대구 중구, 부산 남구 등 5곳에서 입사생을 새로 모집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